안녕하십니까. 관철부대팀 발표를 맡은 오성현입니다. 저희 팀은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내 집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도입,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도출, 그리고 한계점 및 기대 효과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1월을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6억 원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2017년도 1분기와 비교하여서 2021년도 2분기에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들이 더 많이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15년도에 가장 많은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75%가 약 30개월 후에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즉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 30대 젊은 층이 과연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는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도권 내 미래 내 집을 위한 정보를 정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 전처리와 추가 변수를 생성, 그리고 분집 분석을 통해 어떠한 인사이트를 발견하였는지 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태블로 파워 BI 툴을 사용한 시각화, 그리고 노션, 줌, 슬랙을 활용한 온라인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데이터 전처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데이터는 2017년도에서 2021년도 2분기까지의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테이블 제작 과정에서 계측치 대체용으로 14년도에서 16년도의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90개월에 약 557만여 건의 실거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스터 테이블의 추가 변수, 계측치 보완, 시각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분양 입주권, 그리고 위도경도 데이터들을 추가로 수집해서 활용하였습니다. 마스터 테이블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마주한 이슈들이 몇몇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마주한 이슈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집원 주소의 본번과 부번에 결측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원들과 도로 주소 검색을 통하여서 집원 주소를 확인하였고 결측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 설정 단계에서는 저희가 행정구역별이 아닌 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아이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올림 처리한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아이디를 설정해서 아파트 단지의 기준을 더 세분화하였습니다. 생성된 아이디에 대해서 그룹 바이 함수를 통해 분기별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함수를 제작해서 아이디에 따른 18분기의 통계 테이블을 구성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결측치를 저희가 어떻게 채울지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결측치를 채우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 결과 이전 분기의 실거래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측치를 채우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매매 실거래가가 매 분기 일정하게 증가하는 선형관계를 갖지 않고 저희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가장 최근 거래 가격으로 판단을 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이전 분기를 통해 결측치를 채우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전 분기를 채우게 되면 발생하는 이슈는 첫 데이터인 2017년도 1분기에는 데이터를 채워놓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또 보강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서 16년도에 실거래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해서 2017년도 1분기의 데이터를 채워넣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결측치에 대해서는 분양권, 입주권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텝 4의 일부 기준들을 제한하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결측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컬럼들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마스터 테이블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생성한 마스터 테이블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집 분석은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그룹핑하는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저희 데이터가 수치형과 범주형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데이터를 모두 군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속형 데이터를 군집할 수 있는 K-means, 범주형 데이터를 군집하는 K-mode를 합친 K-프로토타입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군집의 개수는 엘보우 메소드를 사용해서 파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엘보우 포인트가 명확하지 않아서 군집의 개수에 따른 각 피처의 각 분포를 히트맵으로 그린 다음에 그 군집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가장 잘 나타낸 군집의 개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군집 개수를 7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집 알고리즘을 2017년도 1분기 데이터로 모델링해서 18분기의 데이터에 동일 적용합니다. 동일한 모델을 18분기에 적용함으로써 2017년도 1분기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분기별로 각 아파트 아이디가 어느 군집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네, 군집의 개수를 정하고 그 군집의 특징을 정의할 때 활용한 히트맵인데요. 보시면 거래 금액이나 전용 면적, 서울 구분, 6억 초과 등으로 군집의 특징 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 차트를 이용해서 군집의 피처별 스탯을 시각화해 보았는데요. 5점을 최고 점수로 표시를 하였고 보시게 되면 7번 군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탯이 높은 럭셔리 아파트 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각화를 통해 발견한 특징들을 정리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차트는 해당 테이블을 거래 금액이 높은 5번, 6번, 7번 군집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의 위치를 순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7번 군집은 럭셔리 군집으로 저희가 비싼 동네라고 알고 있는 압구정동과 서초동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6번 군집의 경우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분당구에 속한 동들이 순위권에 많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거래 가격을 순서대로 재배열하여서 저가일수록 파란색, 고가일수록 빨간색을 띠게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처음 2017년도 1분기에는 서울 강남을 주위로 붉은색을 띠고 있었고 경유 외곽 지역에는 푸른색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시점에 이르러서는 경인권까지 붉은 점들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붉은 점이 확대된다는 것은 아파트의 군집이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군집의 이동 패턴을 다시 군집화한다면 시간에 따른 아파트 군집의 변화의 특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저희는 2차 군집을 추가적으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태블로를 통해 살펴본 각 2차 군집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인사이트 도출 부분부터는 다운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6월 기준으로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8.7로 확인됐습니다. 월급을 무려 18년 하고도 7개월을 모아야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피땀 눈물로 완성한 마스터 테이블 1차 군집, 그리고 2차 군집 결과가 이 18년 하고 7개월이라는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분양권, 재건축 단지, 그리고 갭 투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군집의 3번 군집은 정말 재밌는 군집이었습니다. 건축 연도가 2017년 이후인 아파트들이 80%를 이루고 있는데요. 건축 연도가 17년 이후인 아파트들의 82%가 군집 3에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집 3의 82%가 건축 연도 2017년 이후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좀 더 잘 보실 수 있는데요. 빨간색이 군집 3번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실 경우에 이렇게 2020년 근처에 높은 봉화리가 솟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군집 3번을 지도에 표현해 봤습니다. 역시 신축, 구축을 나누는 기준은 2017년입니다. 신축의 비율이 무려 80%인데요. 빨간색 점이 한눈에 보아도 더 크고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군집은 매매 가격의 전체 상승률이 88.42%입니다. 여기서 전체 상승률은
저희 분석 기간인 2017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의 상승률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매매 상승률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청약은 로또, 청약통장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2017년 분양한 서울 아파트 분석 기간 중 상승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 금액이 6억 이하였던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1단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녹번역 2편한 세단 캐슬의 상승률이 보람의 SK뷰, 그리고 고덕 아르테움보다 더 높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무려 100%를 넘었는데요. 역시 다시 보아도 청약은 로또입니다. 두 번째, 잠재적 재건축 단지의 주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전체 상승률은 73%입니다. 건축연도 1987년 이전, 즉 2017년 기준으로 30살 이상 된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 전체 상승률은 무려 105%입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는데 이 그룹에는 목동 신시가지, 압구정 현대, 한양, 그리고 대치 음마아파트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저희 1차 분석 결과의 군집 6번 그리고 군집 7번에 속하는 아파트들인데요. 세대수가 아주 많고 거래 금액과 평균 매매율이 아주 높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아파트를 사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한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그룹에는 군집 6번, 7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보는 군집 1번, 군집 2번에 속한 저렴한 아파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선택한 아파트가 군집 1번 혹은 군집 2번에 속한 아파트라면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몸테크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갭 투자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대출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을 지불할 때 온전히 다 내 돈으로 지불하기가 부담스럽기에 흔히들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가 대출 규제를 좀 더 빠른 시일에 적용하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는 부담은 있지만 대출이 안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갭 투자는 경기도입니다. 그래프에서 진한 녹색이 거래 금액, 즉 매매 가격이고 연두색이 전세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대충 사고 대충 팔아도 분명 이득 봤을 것 같은 그래프입니다. 연두색의 보증금은 분명 상승은 하긴 하지만 거래 금액에 비하면 선녀입니다. 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전세가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포인트가 되지 않았던 서울과 경기, 인천의 전세가율 차이가 4년 반 사이에 무려 9%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사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서울에는 현재 6억 이하의 매물이 씨가 말랐고 매매 가격이 비쌀수록 남은 50%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부담이 적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는 아직 비교적 전세가격이 높은 경기, 인천 지역이 매력적입니다. 역시 갭 투자를 할 때도 저희 타깃은 군집 1번 그리고 군집 2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앞서 데이터가 보여줬듯이 청약 당첨은 로또입니다. 그렇지만 청약 가점 만점자가 속출하고 수익률뿐 아니라 경쟁률에서도 로또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청약 때문에 청무피산, 청약은 무슨 피나 주고 사 이런 말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몸테크, 몸빵. 청약 가점이 턱없이 부족한 20, 30대 젊은 층은 여유자금 또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직접 낡은 재개발 지역에 실거주하며 재건축 로또를 위해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방법인데 저는 이 또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갭 투자입니다.
저희가 군집을 총 2번에 걸쳐 진행했는데요. 1차 군집, 2차 군집. 이번에는 2차 군집의 3번 군집입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서울의 핵심 지역에는 거의 찍히지 않았고 경기, 인천 지역에 많이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군집, 3번 군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제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원하는 조건이란 전용 면적 85 이하, 매매 가격 6억 이하, 갭 투자를 위한 경기도 지역, 그리고 1차 군집에서 군집 1번 혹은 2번에 속하는 아파트들입니다. 하나씩 다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조건을 내세운 이유는 대출 규제에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2차 군집에 군집 3번에 속한 아파트 하나를 선택해 분기별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맨 왼쪽에 클러스터를 보시게 되면 군집 2번을 뜻하는 2가 있고요. 2017년 1분기 기준으로 이 아파트는 거래 금액이 2억 4,800만 원, 보증금이 2억 1,300만 원. 다시 말해 내 돈 3,500만 원만 있으면 전세를 끼고 이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2019년 1분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금액과 보증금 모두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세입자는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전세 계약을 연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이 다시 또 만료되는 2021년 1분기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또한 2017년 1분기 기준으로 2,200만 원 정도 상승했지만 거래 금액은 어마무시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분기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신 분은 아마 지금쯤 본인 선택을 많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최신 근황을 살펴보게 되면 10월 한 달 평균 매매가가 무려 5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21년 1분기라고 해봤자 불과 7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매매 가격이 그 사이에 벌써 1억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아파트가 어디냐, 나도 알고 싶다 하실 텐데 이 아파트는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황골마을 중1단지 전용 면적 60입니다. 이 아파트 제가 앞서 내세운 조건 6억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갭 투자를 위한 경기 지역 모두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골마을 주공의 또 다른 특징은 매매 빈도가 아주 높았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황골마을 중1단지가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황골마을 중1단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1분기 거래가는 2억 4,800만 원, 21년 2분기는 4억 2,800만 원. 상승률은 42%인데 저희 데이터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디들의 전체 상승률인 75%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그럼 이거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황골마을 중1단지가 속한 군집 2번 낮은 군집은 뒤늦게 반응하므로 추후 얼마든지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갭 투자로 2017년 1분기에 3,500만 원 투자하셨다면 2021년 2분기에는 수익률이 무려 516%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아파트의 군집이 군집 2, 군집 1, 그리고 다시 군집 2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낮은 군집들이 전체적인 군집 이동을 하는 시기가 온다면 내년에는 이 군집 2번에 속한 황골마을 중1단지가 충분히 군집 4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황골마을 중1단지가 단지 데이터에서만 의미 있는 그런 아파트인지 실제는 어떤 아파트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황골마을 중1단지입니다. 수인 분당선 청명역 6번 출구, 황곡초등학교, 청명중학교, 청명고등학교가 아파트 단지와 함께 눈에 들어오는 게 저는 벌써부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는 분들이 출퇴근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의 두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남역, 또 하나는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서울 중심 업무지구 CBD입니다.
황포마을 중원 1단지는 바로 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강남역은 5100번, 시청역은 M5107이 1시간 안에 한 번에 갑니다. 추가적으로 잠실역과 선악역도 모두 1시간 이내에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존재합니다. 지금 살펴보니 저희 데이터가 꽤나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2차 군집을 통해서 군집 이동의 패턴을 파악해서 어떤 의미 있는 점이 있을지 알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군집 이동의 패턴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 직무를 꿈꾸는 꿈나무, 여기서 꿈나무는 저희를 말하는데요. 데이터가 우리 삶의 의사결정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믿고 따르면 내 집 마련의 시기도 조금 당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